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아동간호학이에요. 아동간호학에서 기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항기생충 약물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연소성 특발성 관절염에 대해서 보고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항기생충 약물부터 볼게요. A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교육계획서입니다. 가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주제를 보시면 요충증의 전파 예방 관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교육계획서가 나오면 주제를 꼭 보세요. 바로 여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주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힌트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인출을 시키려면 주제를 꼭 보고 가세요. 자, 도입 봅시다. 요충증 아동의 학문 사진을 보여주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전개. 요충증의 정의와 원인균은 이거였어. 발생 현황은, 증상은 야간의 극심한 항문주의 가려움증이야. 진단은 테이프 검사로 해. 치료제는 메벤다졸이야. 그리고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주 후에 한 번 더 투여할 수 있어. 예방 어떻게 해? 특성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요충증 지금 갖고 있는 아이들 많지 않죠?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미 기출은 되었고 아동간호학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가셔야 돼요. 증상, 진단, 치료제, 예방, 특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는 뭐에 대해서 봐야 돼요? 메벤다졸, 얘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보기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생충은요, 숙주의 생존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 없이 숙주 속, 숙주 위에서 생활하는 생물체이다. 숙주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숙주에게 오히려 해로울 뿐이야. 이러한 감염은 면역 약화자를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흔하지 않다. 연충증 그리고 원충 감염증은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이다. 이러한 질환들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현대사회의 글로벌화 때문이다. 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감염이 비행이동에 의해서 현재는 수시간, 수일에 확산될 수 있다. 뭐가 예가 될 수 있다? 회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촌충, 이것이 연충의 예가 될 수 있다. 자, 양리작용 볼게요. 우리는 항연충 약물로서 얘네를 파괴할 거예요. 없앨 거예요. 양리작용은 다양하지만 1차적인 작용은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다. 첫 번째, 아벤다졸. 기생충의 미세소관에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민감한 유충을 죽게 만든다. 돼지촌충의 유충형 감염 치료에 사용되고 개촌충에 의한 간폐 복막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메벤다졸. 얘가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얘가 기출됐어요. 자, 기생충에 의한 포도당의 흡수를 차단해서 기생충 차단의 글리코겐을 고갈시킨다. 편충, 요충, 회충, 미국촌충, 촌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얘가 기출됐습니다. 자, 피란텔. 연충을 마비시켜요. 마비된 연충은 장벽에서 떨어지고 배변으로 배설되게 되죠. 회충과 연충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유해 반응은 졸림, 어지럼증, 구역구토, 복통과 복부 경련, 설사. 리란텔에 대한 심각한 유해 반응은 발진이다. 만일 피부 반응이 나타난다면 주치의에게 알리도록 한다. 발진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약 먹고 발진하니까 그냥 뭐 다른 데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피부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각해질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자, 기존에 과민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금기해야 되겠고요. 임신 동안 금기예요. 얘가 기출됐죠. 자, 수의 중인 환자 주의, 간 기능 부전, 신장 기능 부전 환자 주의, 영양 불량 혹은 빈혈을 가진 환자 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연소성 특발성 관절염. 자, 기출 볼게요. 보건교사가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의 소수관절형으로 진단받은 여중생에 관한 간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투여와 이에 따른 부작용 관리 외에
이 질환의 증상을 고려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주요 신체적 간호를 5가지만 쓰래요.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을 갖고 있잖아. 지금 얘가 이런 질환을 겪고 있어. 그랬을 때 어떤 약물 투여할 거야?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 관리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어요. 이 질환에 대한 약물과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약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소성 특발성 관절염 또는 연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아동에게 관절과 결합 조직을 침범하는 특발성 만성 염증성 질환군에 속하는 용어이다. 연소성 특발성 관절염은 3가지의 중요한 질병 형태. 첫 번째, 전신형. 두 번째, 4개 이하의 관절을 침범하는 소수 관절염. 세 번째, 동시에 5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하는 다관절형. 그중 하나를 나타낸다. 아동 관절염에서 주치료가 약물이며 목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오랫동안 아스피린, 프레니디손, 이것이 골드솔트, 금염이라고 하죠. 얘와 함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 염증 과정을 지연시키고 기능을 유지하며 정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우선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스피린, 프레드니손, 우리가 아는 약물들이에요. 엔세이드, 우리가 아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에 대해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겠고 그 밖에 알고 계셔야 되는 약물도 보겠습니다. 자, 엔세이드 우리가 보고 왔던 약물이죠. 자,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감소시켜서 염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해열 작용도 있어 열을 감소시키게 된다. 아동에게 사용이 승인된 엔세이드에는 이부프로펜 있어요. 나프록센 있어요. 인도메타신 있어요. 그리고 살리실레이트가 있죠. 위통, 출혈을 초래하게 됩니다. 궤양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아스피린 주의 깊게 사용해야 돼요. 특히 아동에서 아스피린 얘기할 때는 라이즈무군. 요거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 아동에게서 라이즈무군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동이 독감 증상이 있으면 아스피린 절대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 주의점으로 꼭 기억해 둡니다. 자, 설파살라진 약물 줄 수 있습니다. 얘는요, 느린 항류마티스 약물로서 엔세이드와 다른 약물과 함께 염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메소트렉세이트 또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화학요법에서보다 적은 용량이 사용되는데 이 세포독성 약물은 백혈구 증식을 조절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간 효소의 상승과 오심이다. 자, MTX 들어갈 수 있다. 자, 호르몬제 프레니디손 줄 수 있어요. 프레니디손과 같은 콜티코스테로이드, 정맥 내 박동을 점차 증가시키는 고용량의 솔루메드롤은 전신형과 다관절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급성기 동안 느리게 작용하는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용하고요. 부작용은 호르몬제잖아요. 스테로이드제예요. 체중 증가, 둥근 얼굴, 혈압 상승, 백내장, 골밀도 감소, 물소 체형, 체모 증가, 여드름 및 체중 증가로 인한 피부 팽창선이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무조건 A급이에요. 뭐랑도 관계가 있죠? 쿠싱이랑도 관계가 있죠. 자, 엠브레, 염증 물질 중 하나를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다른 약물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아동에게서 사용할 거예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아동에서 기출됐던 문제, 이 2문제거든요. 약물들 기출된 것들 소홀하게 보지 마시고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